주말 사이 꽤 뜨거웠던 이슈죠.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자리에 물러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점심 식사를 제안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곧바로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함께 비대위 활동을 했던 김경률 전 위원장의 목소리, 위원의 목소리가 꽤 의미심장합니다. 아무리 지금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조금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디가 특정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많이 소진됐다고 해야 될까요? 전화 통화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계속 집에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보면은 조금은 전격적이지 않다. 유난 갈등 3차전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선거 내내 그렇게 썩 유기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들이 조성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서로 계속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국민이 보수한테 희망을 갖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 거절한 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본인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무리 백수 상태라고 하더라도 금요일 전에서 월요일 오찬 초청한 그것 또한 직접 전화한 게 아니다. 이해가 안 된다. 글쎄요. 한 전 위원장의 심리 상태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1차적으로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소화기 계통이 굉장히 지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위험이 많이 생겨서 아마 총선 그 유세전 막판에 거의 뭐 밥을 못 먹고 거의 콜라로 때운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 본인의 어떤 이 심리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이 회동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총선 끝나자마자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로 짤막하게 대통령에게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만둡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대통령도 이제 조만간 만나자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지난 16일 날 이 당시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간에 만찬이 있었습니다. 부부 만찬이 있었는데 결국 이 4시간 동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홍준표 시장이 그 전과 후로 계속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아주 비판하는 말을 하루에도 뭐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예. 결정적으로는 그 회동 있고 난 다음에 배신자 이야기를 했어요. 예. 즉 지금 사실은 이 보수 여당 내에서 배신자 프레임은 굉장히 아마 강한 프레임입니다. 옛날 예.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굉장히 아마 마음에 상처가 입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 100일 동안 했는데 내가 왜 배신자냐? 그러니까 특히 이 윤 대통령과 회동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예. 저것이 혹시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갔을 때 그다음에 비대위원들 전체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이게 있을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단독으로 만나는데 예. 뭐 여당의 지금 비대위원장을 단독으로 만나야지 왜 비대위원 전체하고 만난다 그러면 뭐 원오브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 깊숙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의 진정성도 그렇고 그것이 굉장히 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회의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예. 아마 이제 일단 대통령과의 어떤 이 오찬 면담은 좀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새로운 이제 대통령실 비서진이 구축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여러 명 만나는 것보다는 결국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들 그래서 아마 지난 총선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본인들 오해했던 점들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회포로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만나서 악수만 하고 한 번 두 마디 하고 끝나는 이런 식의 모임은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간의 갈등을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를 비대위원 전체의 어떤 오찬으로 잡았던 거 저는 그 자체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개념에 맞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단 단독 뭐 오찬이나 만찬 이런 걸로 해야지. 아니 홍준표 시장은 단독으로 4시간 만찬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또 관저였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그냥 다 합쳐서 오찬만 하느냐. 뭐 경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총선에 어쨌든 간에 열심히 했었는데 예.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관계에 어떤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새로운 이 비서진들이 조만간 어떤 단독 만남을 주선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 의원님께 질문 하나 더요. 아까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한동훈 위원장과 전화 통화해서 콜록콜록거린다고 했었는데 아까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게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는 사실 표면적이지만 맞긴 맞다. 뭐 소화기 계통 혹은 위험 증세 이런 것. 건강이 한 전 위원장 비교적 좋지 않은 건 취재 결과 팩트다 이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집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예. 제가 알아볼 때는 뭐 굉장히 아마 이 속이 많이 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속이 진짜 속이 상했던 걸로. 그래서 예. 아마 꽤 치료가 본인이 필요하고 사실 병원도 함부로 또 갈 수 없잖아요. 외출하게 되면 또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집에서 이제 좀 가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 유세 때 좀 무리했던 것이 지금 탈로 났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오찬회동을 제안한 전후의 과정을 보면 홍준표 시장이 깜도 안 되는 한동훈 혹은 총 쏴보는 일 병사 4시간 정도 윤 대통령 부부와 홍준표 시장 부부가 만찬을 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막 폐쇄자, 배신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요. 다음 화면까지 만나볼까요? 이렇게 보수 여당의 사정도 이랬고 실제로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통화가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던 오후였는데 오전에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를 초청하겠다. 용산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게 오전이었다. 그러면 그 강신하 변호사님 네.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후순위를 밀린 것 같고 윤 대통령이 만나는 그리고 홍 시장이 마치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본인을 비판하는 듯한 모양새가 취해진 게 이게 오차등을 거정한 속내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미 지난 2월에 있었던 KBS 대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과는 총선이 지나면 만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물론 총선이 끝나고서는 바로 만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바로 그 다음 날에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현재 또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다면 저는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비대위원회 이후에 전당대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전당대회에 있어서 그러면 또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총선에 있어서 진두지휘를 했던 한동훈 위원장보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만났던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저는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조금의 서운함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설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누군가는 또 세 번째 윤한 갈등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과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나 당의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실은 추가 만남 제한 열려 있고 건강 좋아지면 또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냐 했지만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하신 글쎄요 총선을 이끈 건 바로 나인데 홍준표 시장 만나는 제안 혹은 방식 뭐 독대 물론 부부가 있었습니다만 단체 만남 이런 형식에서조차 대통령이 바로 직전에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일단 그 예우 부분 떠나서 거절했다. 한동훈 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치적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그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분명 그 오찬을 거절한 것은 기분이 좀 언짢았던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다른 패널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의 이유만 있었다면은 그냥 거절했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거절했다에 한 문장 정도 더 붙였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건강상에 너무 사유가 너무 좋지 않으니 조금 회복된 다음에 봐주시기를 뭐 양해 부탁드린다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분명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냐?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번 그 총선 과정에서 지금 홍준표
홍준표 시장을 주축으로 뭔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금 씌우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의 입장에서 봐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돼서도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요. 예. 이종섭 전 대사 관련돼서도 사실상 지지율이 그 전부 다 반영돼서 붕괴된 이후에 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총선을 운영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배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뭐 불편한 감정은 있을지라도 총선 과정에서 뭐 갈라섰거나 이렇게 보기엔 뭐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총선 과정에서 지금 입었던 상처나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공격으로 인해 또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저는 그 두 분의 관계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관계가 이번 총선 한 번으로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뭐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 추론의 영역이긴 한데 홍준표 시장이 사실 총선 끝난 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 거의 최대치 수준으로 비판을 했고 근데 이제 만나는 시점마다 대통령이 뭔가 홍 시장을 더 선호하고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제안을 거절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대통령실이 건너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 회동 제의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제안을 했고 거절했다는 보도는 어제 일요일 저녁쯤이었고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토요일 밤에 침묵을 깨고 SNS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발언과 비슷했습니다. 정부와 우리 집권여당은 마음껏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동료 시민들께 절실하게 호소드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대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한 전 위원장의 그 오찬 거절이 더더욱 주목받았던 건 그 바로 전날, 그 보도가 알려진 바로 전날 토요일 밤에 한 전 위원장이 쓴 SNS 글입니다. 3년 만에 첫 글.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해석이 참 많았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SNS 메시지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라는 건 거절을 위한 명분이었지 실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은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의 뜻을 따라가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불편해하더라도 본인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된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권 내부도 대통령실도 지금 총선 패배를 수습하고 쇄신책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이 이반된 민심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때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냈다고 하면 이후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의 방향 또 본인의 정치를 대통령과 같이 가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특히 16일 홍준표 시장과 대통령의 만남 전후에 있었던 것이 그런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오찬 제의 또한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한 제의지 실제 이 국면을 한동훈 위원장을 존중해주면서 20년과 인연을 통해서 이후 정치를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SNS를 기화로 대통령도 한동훈 전 위원장도 두 분을 서로 마음에서 지웠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어쨌든 돌아올 수 없는 걸 건넜다라고 건넜다라고 해석하시는데 뭐 좀 일단 지켜봐야죠. 이현정 의원님.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지만 나도 내 소신대로 하겠다. 혹은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뭐 다소 불편한 시각은 있을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어쨌든 뭐 야당과 협치 혹은 기자 브리핑도 강화하고 이런 차원의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3차 윤한 갈등으로 가지 않게끔 이 두 사람의 뭐 홍준표 시장까지 갈 거 없더라도 이 관계가 풀어져야 뭔가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혹은 한 전 위원장도 앞으로 또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번 이 한동훈 이 홍준표 시장과 대통령의 만남이 제가 볼 때 노회한 홍준표 시장의 전략에 말려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만남 자체를 대통령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한테 계속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본인이 서울에 뭐 일이 있어서 올라오는데 그때도 꼭 만나 달라고 요청을 해서
비공개로 그러니까 참모들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알려지기로는 이현정 의원 네. 취재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홍준표 시장 측에서 뭔가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홍준표 시장한테 또 전화를 해서 너무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좀 비판하지 마라. 그런 어떤 부탁까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폐쇄자 이야기 저걸 올리고 그다음에 배신자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대권 어떤 전체 가는 과정에서 예. 이번 기회에 어쨌거나 한동훈이라는 자기 유력한 대권주자를 한번 눌러야 되겠다. 어떤 탈락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결국 아마 저는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을 했고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진 것이지 대통령이 뭔가 이 홍준표 시장을 편을 들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파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이 부분에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즉 대통령이 뭔가 홍준표 시장의 뜻에 동의해서 만난 게 아니라 이 홍준표 시장이 뭔가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 만남이 성사됐고 본인이 그 뒤에도 메시지를 하면서 내 이야기는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다. 대통령 뜻이라는 거 은연중에 하는 거죠.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양자 간의 관계를 더 벌려놓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참모진들에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자체를. 근데 한동훈 위원장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통령이 홍 시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홍 시장이 글쎄요 관저에서 4시간 비공개 독대 이후로 전후로 계속해서 비판했고 그러면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저렇게 비판하고 싶은 걸 홍 시장 입을 빌어서 하나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뭘 이야기한 이런 적이 없어요. 예.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홍 시장 측에서 뭐가 내가 총리 누구 추천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오해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 양측 간에 조금의 어떤 갈등 해소를 위한 시간적인 좀 텀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런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밤 주말 밤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이렇게 좀 침묵을 깬 의미심장한 한 전 위원장의 SNS까지 공개가 됐는데 주말 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홍 시장 발언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입은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나서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와 같이 당내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갈라치기 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흐름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돌을 던지고 있죠? 미래 비전이 부족했다고요? 하지만 미래 비전 제시한들 여권발 악재가 매일매일 터졌는데 그게 유권자 귀에 들리기나 했을까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보신 그대로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며 당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주말 새 갈라치기 하지 말라. 한 전 위원장의 미래 전략을 하기에는 워낙 용산발 악재가 많았다라는 게 이제 김영우 의원 얘기인데 그럼에도 오늘도 홍 시장이 여러 SNS 글을 올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정진석 실장 환영한다. 혹은 대통령 힘을 실어줘야 되는 얘기. 강전혜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의 행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나온 인선에 있어서도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찐윤 인사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뒀을 때 어떤 대권으로 가도록 본인이 가이드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최근에 했었던 이야기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에 있어서 당원 투표, 당심 100%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민심 50%, 당심 50%로 바꿔야 한다. 예.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체제 때 당심 100%를 룰을 바꿨다가 그 이후의 상황을 보지 않았냐라고 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지금 본인이 있는 곳이 대구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심장인데요. 여기에서 어떠한 보수 유권자들에게 본인이 어필을 하는 모습들을 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한동훈이라는 어떤 중도 확장적인 인물에 대한
그 비판을 계속 날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총선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중도층에게 확장하는 것이 조금 실패에 그쳤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강한 어조들이 당의 앞날에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 어른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 시장은 오늘 신임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 충직한 분이라고 했고 또 하나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 흔드는 건 반대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침묵을 깬 SNS 그 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홍 시장이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연일 이제 일단 윤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